공매도 금지의 장기적 효과는 여기 보시듯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예, 그래서 제가 백지로 갖고 온 거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공매도를 하든 말든 뭐그 여의도 개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홍콩 싱가포르에 이제 농수산품펀드들하고 이제 식당해갖고 뭐 온갖 개수작을 부리든 말든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가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한낱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저기 시장을 되게 왜곡하고 교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잊혀진지 그냥 회사의 장기 성장성만 보고 주식을 사는 게 맞냐? 그 이제 이런 공매도 문제들, 이제 불법적인 것들 다 개선되고 난 다음에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간 동안에는 차라리 이제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이제 미국 같은데 사실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궁금한 게 장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한 몇 년? 3년입니다. 아, 예,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는 3년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이제 이거는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도 한번 3년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투자하면은 아마 제 효시 이제 시조 같은 분이 이제 그 벤자민 그레임일 텐데, 이제 벤자민 그레임 책에도 이제 뭐 1년이나 뭐 그 기간 동안 뭐 1년이나 2년 뭐 이렇게 기간 동안에 이제 가치가 가격 쪽으로 안 쫓아가는, 그래서 가격이 가치를 향해서 가지 않는, 그래서 이제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일도 있지만, 내가 대충 보니까 한 2년 반 이렇게까지 들고 가면은 이제 결국은 쫓아오더라 네.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경험한 것도 대략 한 3년인 것 같아요. 3년을 넘기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3년만 잘 기다리면 내가 이제 제대로 이 회사를 잘 분석을 해서 이 가치를 내가 이제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고 이 회사의 미래를 내가 잘 예상했다고 하면 결국은 3년 뒤에는 이제 내가 그 생각했던 그대로 가더라. 내가 이제 본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맞다고 하면 결국은 3년 뒤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더라 하는 이제 그런 경험칙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레엄 도트 마을 출신의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지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가치와 그 사업의 조그마한 조각들, 이제 그 사업의 조그마한 조각들이 이제 분할해서 파는 게 이제 바로 주식이니까 그 주식 조각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괴리를 조사한다. 이 투자자들은 단지 두 개의 변수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것은 가격과 가치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괴리, 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레엄 도트 출신들의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박순혁 작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치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높은 수익을 기록해 왔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대충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시장은 늘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과 가치의 괴리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없다. 이제 하는 관점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가격하고 가치 사이에 괴리가 없으면 그러면은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다 밥을 굶어서 죽었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베타라든지 자본자산 가격 모델, CAPM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경영학과 투자론 다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운영 전문 인력 자격증도 있고 하면 다 이런 거 가지고 시험 치거든요. 베타, 자본자산 가격 모델에서 이제 공분산 이런 거 다 하고 하는데 그따위 거 다 쓸데기 없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퀀트 같은 거 보면 이제 특정 요일이나 특정 달에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쭉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 오로지 가격과 가치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매도 금지의 장기적 효과는 없는 거죠. 단기적 효과, 단기적, 중기적 효과는 많고 다양하게 예, 지금 실제로 시장에 영향 미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관계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3년 갖고 가시면은 이제 8대 종목에서 포트폴리오 5개 이상 갖고 가시면은 뭐 3년 갖고 가면 최소 2~3배는 충분히 나지 않겠냐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장기가 쉬워서 그래요. 3년 뒤에 주가 예측하는 게 3개월 뒤나 3일 뒤에 주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증권 이제 김현수 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내가지고 이제 또 봉변을 한번 당했던 에코프로 그냥 셀하지 못하디 인기 투표 저울 해서 이제 11월 7일 현재 주가 85만 9천 원인데 목표 주가를 42만 원 해서 이제 하향한 리포트를 공매도 금지하고 이틀 뒤에 낸 거죠. 여기에 보면 인기 투표와 저울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가는 저울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지만. 그러니까 인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아주 많아요. 소셜 미디어 지수 편입 등과 같이 수급의 쏠림을 만들어내는 내재 가치와 무관한 이슈로 이제 단기 주가는 결정되지만 저울의 눈금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내재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제 그 얘기가 인기 투표와 저울 이 얘기인 거고요. 열기가 가라앉은 후 저울이 가리킬 지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언젠가 도래할 시장의 외면 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인데 그거를 얘는 거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에코프로는 인기 투표로 보면 인기가 아주 없는 주식이에요. 지금 여의도 개간들 그다음에 롱숏하는 이제 외국계 애들, 홍콩, 싱가포르 다 에코프로 증오하잖아요. 다들 안 갖고 있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안 갖고 있고 증오하고 자기들의 포지션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면서 폄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주 저평가되는 겁니다. 인기 투표를 해서 표를 아주 못 받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인기 투표하고 표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은 지금 대표적으로 HBM 관련 주식들. 그 대표 주자가 한미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봐야 사실은 이제 맞게 본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요 표는 이제 김현수 연구원 리포트 거기에 있는 표를 그냥 제가 따온 겁니다. 보시면 23년 예상 매출액이 7조 7천억, 내년에 8조 2천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년에 13조가 돼요. 예, 지가 안 좋게 보고 지가 만들어 놓은 건데도 이게 이제 실적 추정한 걸 보면은 이제 25년 되면 벌써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도 4,789억. 올해는 이제 조금 주는 걸로 잡혀 있는데 아마 리튬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25년에는 그 아주 나쁘게 봐서 이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쓴 리포트인데도 영업이익은 9,919억 2배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지표를 보면 PER이 올해는 이제 144.7로 좀 높은 편인데 이제 이거는 뭐 일시적인 이제 실적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 25년만 돼도 이게 29배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네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EV 에비타가 사실은 더 이제 좋은 지표인데 이런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뭐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좀 시간 관계상 21.63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좀 빠르게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좋아지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지표도 되게 이제 낮아진다는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비해 갖고 한미 반도체는 이제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R이 수정 PR 그러니까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이제 PR을 계산해 보면 한 대략 한 340이 나와요. 네. 와. 지금 340배는 나는 거를 싸다고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농축 관련된 이제 공매도 치고 이런 이제 시장 교란하는 세력들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짬짬이를 맺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렇게 쭉 해서 확립된 툴이 있기 때문에 그 툴은 다 같이 쓰는 툴이거든요. 그 툴에 맞춰 갖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10년치를 땡겨왔네 이런 얘기 진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양심에 털나지 않고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양심에 털이 많이 나서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보면 PR이 85만 9천 원 기준에서 29.44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42만 원 기준에서 보면 25년에 최소 2배는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42만 원이 된다고 보면 25년에 이제 PR이 적정 PR이 뭐 14배 정도로 지금 이제 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이 에코프로 같은 이제 이 회사들은 2035년까지는 계속해서 빠른 성장이 예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과 25년에 PR이 14배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태연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 반대편에 밀고 있는 한미 반도체는 이런 밸류에이션 테이블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진짜 고평가인데 그거는 아주 미친 듯이 죽여 세우니 이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주가가 그 홀드라고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리듀스로 지금 50%를 완전 빼는 거잖아요.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에코프로가 지금 코스닥 시총 2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카바를 하고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사람이 하나증권 김효수 연구 딱 한 명이에요. 다른 연구소에서 다른 리서치 센터에서는 카바 자체를 안 해요. 이것도 진짜 미친 거거든요. 2등인데. 2등인데. 그만큼 지금 여의도가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썩어 빠졌고 게으르고 썩어 빠졌고 오만과 편견에 가득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50주년 기념사 이제 거기 있는 내용. 나는 시장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확신한다. 주가가 월스트리트의 가장 감정적인 사람들 혹은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들 또는 가장 침울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한 단기나 중기 주가는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람들, 감정적으로 에코프로 저거 안 돼 이래가지고 막 밸류에이션 계산도 해보지도 않고 PER 한번 계산도 안 해보고 10년치를 땡겨왔어. PR 700배야. 막 이렇게 아까 PR 700배 아니잖아요. 700배인 적이 없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감정인 사람들, 그 다음에 가정 탐욕스러운 사람들,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한미반도체로 하고 에코프로 숏해갖고 그걸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장 침울한 사람들. 요새 주가 빠져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맨날 이제 그 와이프하고 싸우다가 못 견디고 주식을 던지는 에코프로 내가 잘 사서 잘 갖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하고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한 시장이 항상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시장에서의 가격은 비이성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지금 같은 경우라는 거고요. 그 롱숏이나 이런 세력들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보면은 이제 걔네들도 거기까지는
되면은 그 시간까지는 그렇죠. 가지고 가지 예. 못하는 거니까 3년까지 흔들지는 못한다는 그렇게 거죠. 봐야 되는데 이걸 예. 자꾸 세력들이 흔드니까 흔들 때 네가 따라서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인 거죠. 문제인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렇죠.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예. 2025년까지 계속 뭐가 됐더라도 죽어도 때려도 가져가야 된다. 그럼요. 예. 근데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꾸 주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죠. 네. 좀 이제 의심이 드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한번 다시 네.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4억 달러짜리 자산을 4천만 달러에 사는 것이 8천만 달러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더 위험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에코프로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3년 뒤 적정 주가인데 150만 원 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샀는데 지금 이제 뭐 한 70만 원이면 반토막 난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거고 더 사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150만 원 가는 그 시점보다 70만 원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사람들한테는 더 위험하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70만 원이면 샀을 텐데 내려오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요 밑에 그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4억 달러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만 원 적정 주가는 저도 직접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가정을 해서 그 결과 내가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더라 하는 계산을 한 거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투자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신하기를 그런 거를 원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어려운 일이 아니냐 하면 사업의 내재 가치를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가지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100%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정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안전마진, 그레임이 얘기하는 안전마진이 바로 이거고요. 8,300만 달러짜리 사업을 8천만 달러에 사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시장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그 시점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만 원 막 간 그때 뒤늦게 사서는 안 되고 150만 원 찍고 시장이 침울해지고 그다음에 온갖 침 뱉는 사람들이 이제 만연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지금 같은 때 사실 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 안전마진은 그러면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10,000파운드의 차량이 지나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3만 파운드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한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3년에 3배. 3년 3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밸류에이션 능력을 사실 자기가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에 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 투자의 수익은 마음고생의 대가입니다. 그 위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장투 미안하게 하지만 실제 장투는 이렇다는 거죠. 중간 중간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견디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근데 이런 떨어지는 구간이 없으면 그러면은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하기도 어렵고 큰 수익을 내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잘 이용하려고 해야지 이 변동성에 휩쓸려 갖고 내가 주가 사는데 주식 떨어져서 기분 나빠하고 밤에 잠 안 오고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하고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투자 방식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투자 철학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얘기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공부가 부족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 내재 가치의 평가를 위해서 이제 먼저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고 2차 전지 계속 까는 이제 인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2차 전지 산업이 옛날에 태양광 산업하고 같아서 이제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광 산업하고 2차 전지 산업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양극재라든지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셀 만드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냥 단순 제조업에 불과해 갖고 이제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뛰어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3% 4%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폄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폄하한 이유가 바로 이 산업이 셀을 만들고 그다음에 양극재를 만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 진입 장벽이 있고 마치 고려청자의 비색을 내는 네. 것과 같은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렵다 하는 이제 이런 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우선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을 출발하는 거니까 기업을 내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 사업의 사업 가치를 내가 이해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이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이제 이해를 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책을 K 배터리 레볼루션을 올해 2월 달에 네. 그 다음에 배터리 IC 박순혁의 2차전지 투자 바이블을 올해 5월 달에 맞아요. 이제 내서 이걸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도 좀 덜 흔들리실 거고요. 그렇죠. 이제 흔들릴 때마다 이제 책 다시 꺼내 갖고 차근히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강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 제가 만든 거고요. 네, 이거 꼭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부싸움에서도 예. 설득할 수 있고 그럼요. 버틸 수 그럼요. 있고. 예, 예. 이거는 꼭 한번 진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챕터 1이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돼 있는데 챕터 1 밸류에이션에 기초해서 처음에 이제 가치의 본질과 주식의 역사, 이제 벤자민 그레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밸류에이션의 역사 1, 2 해서 와. 원래 대한민국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1980년대만까지만 해도 PR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다들 퍼로 이제 퍼 PBR, PBR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싸다 비싸 이런 얘기하는데 8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1992년에 이제 그 증시 개방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기 전에는 PR이라는 거 자체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주식 사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투자신탁의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그랬었다니까요. 분들조차도. 예.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PR을 갖고 와서 그때 저퍼 혁명이 불어서 이게 PR이 대박이구나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PBR부터 해갖고 이제 쭉 와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사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주식에 접근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없다시피 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PER, PBR, EV/EBITDA 그다음에 이제 DCF라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쭉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PR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PR은 사실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인데 활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활용하는데 이제 사실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공부 좀 나도 가치 투자로 주식 투자해야지 하고 좀 접근하신 분들이 제일 실패하는 게 뭐냐면 PR이 낮은 게 좋은 거니까 무작정 PR 낮은 걸 사요. PR 5배, 6배, 7배, 뭐 심지어 3배 이런 거 사면 야 이렇게 PR 낮은 거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왜 틀렸는지 PR 30배짜리가 3배짜리보다 오히려 더 쌀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이제 페이지도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 벤자민 그레엄의 방식이고 신약이 이제 필립 피셔로부터 시작해서 워렌 버핏, 피터 린치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한국의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약까지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벤자민 그레엄적인 접근이에요. 벤자민 그레엄은 저퍼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은 저퍼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성장성 있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가치 투자자 하면은 성장, 특히 이제 이게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런 성장하는 주식들은 PR이 높으니까 우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건드릴 주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장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구약의 그레엄이 갖고 있던 생각이고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 성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책을 쓰신 분이 필립 피시의 Common Stock and Uncommon Profit.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이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제 그 얘기고요. 그 아이디어를 워렌 버핏이 받아들여 갖고 지금의 부를 이룬 거거든요.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강좌의 가장 큰 이제 핵심 한 단어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성장과 가치는 한 엉덩이에서 만난다는 음. 얘기가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장의 가치를 계산을 해서 네. 그거를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기업을 싸게 살려면 무서울 때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의 이제 정수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피터 린치 투자 비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형 가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 네. 그 다음에 한국형 성장 위주 투자자들의 오해를 제가 다 짚고요. 이게 밸류에이션의 기초 챕터 1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를 토대 위에 성장 기업 밸류에이션 평가 실전을 이제 와. 연습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는 실제 겁니다. 기업으로 실제를 들어오네요. 와. 제가 이제 8개 종목 중에서 이제 나노신 소재를 제외한 7개 종목을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차 전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다른 산업으로 이제 확장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거나 사실은 투자하시면 안 되고, 투자할 때 적어도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이 기업이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좀 제한적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틈새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에 지금 해당되는 게 제가 봐서 눈에 띄는 거는 K-팝 산업의 하이브, 그 다음에 K라면 산업의 삼양식품이 거기에 제가 해당된다라고 봐서 바로 투자라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서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에 왔을 때 충분한 이제 그 안전 마진이 확보됐을 때 사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충분한 안전 마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지면 되냐 네. 하는 것까지 제가 다 계산해서 8대 종목하고 비교해서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지면은 8대 종목하고 비슷한 수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제가 다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4강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 해서 조화와 균형, 결국은 가치와 성장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단기로는 투표 기계고 장기로는 저울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저울에만 집착하고, 그다음에 모멘텀 투자, 이제 성장 투자하시는 분은 인기에만 집착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상호가 양자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마지막 과정, 내러티브 앤 넘버스 조화 균형, 이렇게 해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와, 시니어 정령 이 강좌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붙일만한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 해냈습니다.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당장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어스 이제 여기 올라갈 거니까 네. 뭐 이제 그 링크. 네. 타고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정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요 밸류에이션을 해서 한 결과가 적정 주가가 요번에 이제 새로 공개하셔도 돼요, 이거? 예, 이게 해도 됩니다. 예. 네. 예. 적정 주가가 에코프로가 544만 원, 에코프로 BM이 177만 원, 그다음 393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그러니까 2022년 11월 10일 기준해서 보면, 그러면은 1년 전 주가가 에코프로가 12만 6천 원, 에코프로 BM이 10만 7천 원, 뭐 포스코홀딩스가 28만 5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네. 요거하고 적정 주가 26년까지 적정 주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년 뒤에 적정 주가를 해서 하면은 상승 여력이 나올 거잖아요. 네. 이때 당시 이만큼 상승력이 높았습니다. 에코프로가 4,217%, 에코프로 BM이 1,556%, 포스코홀딩스가 1,279%. 이 세 종목은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는 걸로 이제 나오고요. LG화학이 467, 포스코피쯤 29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개 종목 평균이 1,171%. 그래서 이제 제가 K베트 레볼루션에서 책 쓸 때 요때 한 3년 갖고 가면 10배 갈 수 10배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바로 그런 이런 밸류에이션을 제가 기출해서 사실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때도 보면 이제 이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 기준에서 보면은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샀고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때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조금 이제 좀 조금씩 갖고 있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테이블에 기초를 해서 투자를 했고 네. 1년 뒤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1월 10일 금요일 날짜 기준입니다. 네.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12만 6천 하던 에코프로가 68만 5천 해서 444%가 1년 동안 올랐고요. 네. 에코프로 BM이 2등 순위의 에코프로 BM이 10만 7천 하던 게 23만 3천 원으로 118% 올랐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28만 5천 하던 게 44만 8천 원에서 57%가 올랐고 LG화학은 오히려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이 26%, SK이노베이션 26% 마이너스 빠졌고 LG엔솔이 마이너스 32% 떨어졌고 나노신소는 34%. 그래서 8종목 토탈에서 보면 평균 73% 오는 겁니다. 네. 잘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1년인데. 1년인데 예, 네. 예. 지금 보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근에 막 떨어져 가지고 이제 빠따야시 말 듣고 이제 주식 해갖고 인생 조졌다 이런 기사들도 막 도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듯이 성과는 좋았습니다. 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위쪽이 확실히 이제 똑같네요. 예 순위가. 순위가 대체적으로 위에 있던 것들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3년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3년 안에는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작용해서 실제 이제 뭐 가야 될 주식이 못 가고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밸류에이션 테이블 상에 상위에 있는 주식들이 성과가 좋았고 하위에 있는 주식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성과가 좀 나빴던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테이블을 기준해서 이때 당시에는 제가 SK이노베이션이나 LG엔솔 같은 거는 덜 샀고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위주로 제가 많이 갖고 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익이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제 이익을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인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 2, 3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설명하신 그 안전마진의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대 예. 그 보셨을 때 1, 2, 3은 훨씬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주로 예. 이제 포트로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테이블에 기반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네. 이게 마음이 안 흔들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없으면은 믿음 그냥 이게 남의 얘기에 이제 휩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만든 강좌가 바로 이 유료 강좌라는 겁니다. 네. 예,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7월 26일 날, 그러니까 최고점, 올해 최고점 기록했을 때를 기준해서 보면 올해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1년 전 작년 11월 10일 사서 7월 26일까지 갖고 갔으면 한 8개월 동안 이제 상승률이 에코프로가 가장 좋았을 때 1121%였고요. 에코프로 BM이 446%, 포스코 퓨처엠이 216%, 포스코홀딩스가 168%쭉 해서 263%가 토탈 오른 거고요. 평균적으로 8종목 평균이. 그리고 상승 여력은 에코프로가 그 당시에도 26까지 가면은 앞으로 253%가 더 오를 여력이 있고 에코프로 BM이 203% 해서 쭉 보면은 평균적으로 242%이 포트폴리오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이런 형태로 7월 26일 날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7월 26일 날 샀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까 3년에 200% 이제 상승률이 있으면 안전 마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에 샀어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제 안전 마진 확보된 상태에서 산 거긴 한데 그런데 이때 사는 것보다는 11월 10일 오늘 사면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7월 26일 날까지 보면 상승률이 263인 게 지금 11월 10일 날 상승률이 73% 떨어져서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지만 사실은 상승 여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242%였던 상승 여력이 527%로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기뻐야 된다. 기회네요. 예, 마침 내가 돈이 있으면 더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더 즐겁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이제 직장 다녀갖고 이제 돈을 더 사야 되는 이제
그런 걸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이 테이블에 기반해서 이제 숫자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습성을 기르셔야 되고요. 이 습관입니다. 습관. 이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이제 주주서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햄버거를 먹을 생각이고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쇠고기 값이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내려가기를 바랍니까? 내려가길 바래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싸게 이제 사서 네. 햄버거 만들 거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은 간혹 차를 사야 하는데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내려가기를 바랍니까? 내려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5년 동안 주식을 사 모은다면 이 기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내려가기를 바래요. 바라야 되는데 네. 올라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인간의 심리를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수련해야죠. 마음의 수련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뭐랄까 불합리한 이런 감정 같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이 퀴즈에 틀린 답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주식을 사 모을 사람조차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주가가 내리면 우울해합니다. 이는 햄버거를 사 먹으려는 사람들이 쇠고기 값이 오른다고 좋아하는 셈입니다. 네. 이런 반응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꼭 주식을 팔 사람들만 주가가 오를 때 기뻐해야 합니다. 주식을 살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라고 워렌 버핏의 주유서안에 딱 써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 관점에서 공매도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게 그거고요. 그럼 공매도들이 억지로 주가를 떨어뜨리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고 추가로 사면 되죠. 맞네요. 예, 저 어떻게 했습니까? 추가 샀잖아요. 맞아요. 일본에서 예. 최근에 사실 예, 워렌 버핏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거 우리나라장 이게 변동성 크니까 문제 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역이용해야죠. 예, 역이용해서 활용하면 되는 거죠. 맞네요. 자꾸 싸우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문제를 선진하고 하는 거는 내가 2차전지 투자를 한 내가 2차전지 주가를 올려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갖고 하시면 안 되고 설령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숨겨야 되고 오로지 이제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우리 산업처럼 선진화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금융이 너무나 후진화돼 있고 그 후진화돼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런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나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야 그래야지 그게 공매도 문제가 풀려서 결과적으로 내 재산도 내가 갖고 있는 2차전지 주식도 올라가는 거지. 네. 내가 갖고 있는 2차전지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공매도를 때려잡아야겠다라고 접근하면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접근해갖고는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피터 린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는 거. 주식 역사는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가르친다.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간다. 수학적으로 간단하다. 93년 동안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50번이나 떨어졌었다. 주식시장은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다. 우리는 그것을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많은 돈을 빨리 잃는 완곡한 표현이다. 50번의 하락 중에서 15번은 마이너스 25% 이상이었다. 이것만 알면 된다. 주식시장은 매번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제가 7월달, 8월달에 아주 많이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8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9대 종목이다. 현금이 빠졌다. 현금을 최소 20% 정도는 확보를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맞아요. 했었고요. 네. 예.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네. 겁니다. 너무 과열됐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10에서 한 30% 정도는 현금을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갖고 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노력을 해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증권 계좌에 현금 있는 꼬라지를 못 보잖아요. 맞아요. 그건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네. 90% 태워갖고 버는 것보다 100% 태워서 버는 게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거니까 더 빨리 부자 되실 생각하시면 절대 빨리 부자 못 되고요. 느긋하게 천천히 여유롭게 접근해야 더 빨리 부자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자주자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 지수가 빠지는 거니까 개별 종목은 더 빠질 훨씬 더 거 아니에요. 빠지죠. 예,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주가가 내려가면 더 좋은 거죠. 여기 또 나오잖아요. 네. 만약 14달러짜리 주식이 6달러로 내려간다면 좋은 일이다.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라면 6달러에서 22달러로 엄청난 상승을 한다. 10달러에서 22달러 가면 겨우 반만 먹지만 6달러에서 22달러 가면은 4배 가까이 먹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이러한 하락을 이용해야 한다. 하락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네. 불과 7월 달만 해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7, 8월 달 그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다 같이 한결같이 하반기 장이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불길하다고. 맞아요. 맞네요, 진짜. 한두 번 내가 겪은 게 아니라고요. 7, 8월 달에 갑자기 7월 막 하는데 이제 하반기 증시 예측하는데 2,900, 3,000을 막 얘기하고 2,800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골이 송연해서 좀 이거 좀 느낌이 안 좋은데 해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현금 좀 확보하고 계시라고. 그 확보하고 있던 거를 지금 떨어질 때 샀으면 좋았을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기잖아요, 결국.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좋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상승률이 이때는 242%지만 500%가 지금은 527이니까 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더 기뻐야 된다는 거잖아요. 더 기쁜 마음으로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사고 있습니까? 아마 좀 어려울걸요. 그거는 당신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밸류에이션 공부하셔야 네. 되는 거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 예. 사람들은 예측했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50번이나 예측했을까? 당신이 투자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이 핵심 요소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3년의 말씀도 제가 드린 거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딱 써야 되는 그 무렵에 마침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기분 나쁘고 기분 더러울 때가 없어요.